네, 시청자 여러분, 김용민 TV가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한 모금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4시 반까지 이제 방송을 이어가야 하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부터 이 서울 서교동에 평화나무 사무실이 있는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정청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네. 이 시대 참 지역구 국회의원. 이 시대 참 불교인. 여기 집사가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아. 아니, 기독교 권사가 말이야. 네. 어떻게 권사입니까? 네. 권사 되셨구나. 네, 나사렛 성결. 예, 그렇죠. 곧 장로돼요. 그렇지. 네. 그 TBS에서 대각선 네, 있는 네, 그 네, 상암동교. 네, 네, 네. 예. 네. 현재 권사인데 예. 뭐 이렇게 불교계를 앞장서냐.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 네. 조항이 통과됐고요. 예, 예. 내년부터는 네. 이제 그 절에서 우리 예. 문화재 관람료 안 받겠다. 그럼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유, 하여튼 저 개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정청래 의원님 통해서 네. 보게 됩니다. 아유, 정청래 의원님, 저 앞으로 불교계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시고. 불심으로 대동단결. 네, 그럼요. 우리 그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요. 우리 태진아 씨. 네. 네? 그 교회 가가지고는 네. 주님은 나의 동반자 노래 부르고 절에 가서는 부처님은 나의 동반자. 그런 소문이 그래서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보통 기천불이라고 그래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천불이다. 개분릭. 어? 개신교, 불교, 가톨릭, 개분릭. 그래? 개분릭. 개불릭? 어감이 좀 안 좋아. 자, 오늘 또 모신 민생의 달인, 또 우리 시민의 이 선봉장,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회원이고 아이고. 육회 삼회 통쾌 삼쾌짐의 창시자 정청래 의원의 네. 추종자 안진걸입니다. 정청래계. 정청래계. 아니 그 우리 시민운동 하는 친구를 포함해서 제 후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진걸처럼 저는 열정. 네. 그 술자리에서는 말 점유량 99%. 변함이 없어요 지금 30년. 예. 일반 방송에서도 마이크 점유율 90%세요. 예. 참 이렇게 살기도 아주 쉽지 좋아합니다.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관한 건데 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좀 해설 좀 해주세요. 100점을 못 맞아서 죄송합니다. 100점은 아니다. 예, 네. 그런데 F학점, 꽈락 점수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네. 6대 범죄 중에서 4개는 폐지했습니다. 이제 통과되면 예, 그 6개의 검찰 수사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개. 4개는 그냥 폐지하게 경찰로 됩니다. 가고 예. 2개 남겼는데 그게 부패하고 경제사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젖과 끓이 흐르는 수사죠. 네, 그렇지. 변호사들도 여기서 많은 재미를 볼 거고. 전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후에는 이것도 없앤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건데 네. 너무 중요하고 수사 역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폐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중수청을 1년 6개월 후에 네. 출범시키고 그리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그것도 이관하겠다. 검찰은 수사 안 하겠다.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좀 아쉬운 것은 네. 제가 의총에서 제일 먼저 발언을 했는데 네. 정치적 합의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사개특위 구성하는데도 시간 끌 수도 있고 그렇지. 거기서 또 합의 안 될 수도 있고 네. 못 믿으니 예. 1년 6개월 후에는 무조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 음.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건 폐지한다. 2개를. 이렇게 명기하면 우리 지지자들한테 설득을 하기가 좋겠다. 부칙으로. 근데 부칙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 네. 누구는 뭐 안 된다도 얘기하고 뭐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부칙은 안 하기로 했다. 그냥 저기 박병석이 거부했다. 이런 설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칙을 넣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칙을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네. 아니 사개특위 열어서 만들어서 1년 6개월에는 중수청 출범시키고 그러면 2개는 자동 폐지 이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안 지킬 거니까 그럼 우리도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보면 100대 0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혹시 빵점 처리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예. 그 우리 박시영 TV의 박시영 대표는 절반의 성공 점수로 치면 7, 80점짜리다. 네. 근데 절반의 성공인데 왜 7, 80점? 근데 이제 절반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7, 80점을 준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70년 이 검찰 독재, 검찰 기득권의 성체를 사실 여러 정권에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시도했지만 안 됐잖아 아예. 네. 근데 처음으로 어찌됐든 기소권과 수사권에 이제 저는 사실 분리라는 표현보다는 삼권 분립처럼 분립이거든요. 국민을 위한. 그래서 7, 80점을 준 것 같은데 이제 그 배경으로 양양자 사태를 꼽으셨어요. 이건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충격과 슬픔을 준 사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는 정책노 의원님처럼 0점이 됐으면 진짜 난리 났겠죠. 선거 할 맛도 안 나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100점이면 제일 좋지만 하다 보면 60점, 70, 80점으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아쉽지만 제가 조기에 빨리 이걸 수용하고 앞으로 과제로 치워놨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저는 양양자 사태에 대해서는 양양자 개인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 읽어주는 김에 조국 장관 페이스북 막 올렸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 보겠습니다. 네. 박병석 의장에 대해 여야 정당 추인 수사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제약이냐 희색성전은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됐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당도 동의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 개혁에 이어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검찰 정상을 향해 몇 걸음 더 나아갔다. 사실 이 수사 기소 분리 외에도 이 검찰의 기득권과 부당한 간행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가면 사실 뭐 김용민 앵커나 저나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가도 고발인도 마치 죄인 취급해요, 이놈들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요. 네. 뭐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러한 2차 개혁은 강경파로 비난했던 민주당 처음에 소속 의원들의 분투 덕분이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저도 이제 정책내 의원님 같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것으로 반발작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소 분리가 국회에서 원칙으로 확립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이건 중대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합의고요. 예. 그리고 수사 근데 이제 기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 나도 너무 말 좀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말을 막으면 막말이 되는 거야. 말을 막으면. 말막입니다. 말막. 막말이 아니라. 막말이. 오, 말막이 되면 막말이 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참 우선 소개. 네. 우리 이현경 앵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네. 늦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되게 기억을 하시나 봐요, 그럼요. 의원님. 예, 예. 전 항상 기억하세요. 네. 그 정동에서 그 뭐 한 적 있잖아요. 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저한테 잘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의원님께서. 우리 이현경 아나운서님은 우리 김용민 TV뿐만 아니라 저녁에 밤에 술 한잔 먹고 집에 갈 때 택시에서 라디오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KBS 1라디오. 예. 한밤을 책임지고 계시죠. 예. 굉장히 잘 잠을 잊은 그대에게 그거 하면 아니야. 그 경쟁 프로입니다. 그런 계열은 아니고. 김성환의 시사야. 예. 우리 알겠습니다. 또 괜찮은. 그리고 저 정청래 의원님. 그래서 우선 이제 거대 담론으로 조국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무슨 희대의 사기꾼인 것처럼 완전히 뭐 입법 구태탄 이렇게 얘기했던 네.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아니,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는데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 이게 원칙적으로 확인한 거고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걸 다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면 좀 불안정한 것도 있으니 4개를 먼저 옮기고 2개도 1년 후에는 다 넘기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별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합의해서 통과시킨다면 네. 그래서 동일성 그다음에 이런 것에서 이제 예를 들면 김용민 우리 PD가 도둑질을 했어요. 네. 어디 가서 마트 가서 빵을 5만 원어치 훔쳤어. 제 아내의 마음을 훔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안 돼.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김용민 PD가 네.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네. 빵하고 소세지 네. 살찌는 거 주로 네, 5만 고기. 원치 훔쳤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송치를 했어. 근데 검사가 네. 근데 5만 원만 훔쳤냐? 네. 다른 건 없냐?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네. 근데 김용민의 행적을 다 압수수색해. 네. 모든 마트에 CCTV를 다 압수수색해. 이런 거 못해. 여죄나 별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총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위헌이라고 지금 검사들이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위헌이 아니다는 이유는 공수처에서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하잖아요. 그 경찰의 경무관급 이하는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수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수사는 아니더라도 보완 수사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부족해. 예. 이건 보완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저도 배웠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 경찰이 불공정하게 수사합니다.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 이관돼요. 이게 모든 사건의 26%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뭐 검수완박해가지고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준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왜곡해서 주장하지 마라. 제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 의총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하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선거 관리, 선거사분과 관련된 이런 거는 넘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수사한 검사가 기소 유지를 해야지 수사도 안 한 검사, 수사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소 유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지금 그 고검장들이 지금 사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호수도 지금, 사퇴하고. 근데 고검장은 좀 한직입니다. 빨리 나가서 변호사를 해야 돼요. 근데 1년 6개월 후에는 젖과 끓이 흐르는 이게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가 이거 없어져. 예. 경찰로 가. 그러면 경찰로 가가지고 막 변호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 아는 검사, 판사들, 사시동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내통을 한다든가 할까요? 아니, 예. 뭐 내통이 아니고 뭐 변호 활동을 하려면 정관이 안면 있잖아요. 그렇지. 정관이. 근데 전관 비리라고 해야 돼요. 이제 예의라고 경찰한테 예. 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을 예.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사퇴를 이참에 빨리 예. 하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변호사 영업을 위해서.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나간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뭐 1년 6개월 후에는 못 하니까. 그 인간들이 실제로- 뭐 대의를 위해서 뭐 움직일 사람들 같지는 않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그 할리우드 영화 보면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집에서 그 많이 보시잖아요. OTT. 네, 네. 그러면 이 형사 사건에서 보면 항상 수사는 경찰이 하죠. FBI나. 그 다음에 검사들 뭐 하냐면 네. 증거 보강이라고 방금 우리 정책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네. 이대로는 뭐 인신 구속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구속해냈는데 유지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기소해도 판사한테 깨지니까 증거를 더 갖고 와라. 네. 보강 수사를 해서 상호 견제를 합니다. 네. 그럼 경찰 입장에서도 증거를 막 모아옵니다. 그래야 검찰이 기소를 할 것 같다. 예. 그럼 국민이 더 보호가 되고 실체 진실엔 더 근접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너무 잘 된 거고 기사가요. 검찰총장 이어 전국 고검장 일제히 사이거든요. 네. 왜 지검장이 아니고 고검장일까? 그럼 뭐 아니 저 이성윤 고검장도 그만뒀어요? 일제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분위기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검장이 1차 수사를 하고 네. 다시 항고를 하거나 그래야 고검장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실세는 아닌 거죠. 요직은 아닌 거지. 그렇지 아니야 고검은 뭐.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구 고검에 고검장도 아니고 가면은 하는 일이 뭐냐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이제 조간신문을 다 봐. 아침에 나오면 점심 때 가서 밥 먹고 네. 또 저녁에 석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석간을 또 봐. 네. 그리고 퇴근해. 예. 그런 가끔 직업이 좀 있다고요? 신세대는 게임하고. 예. 아니 중간하고 저녁에는 예. 이제 예. 나수라고 지역 유지들하고 나수랍니까? 기자들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항상 술을 먹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유착도 되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걸 완벽하게 처리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법은 안 만드니만 못하다 벌써 네. 이건 이제 갈라치기거든요. 음. 아니 조국장도 진전이다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안 하는 일만 못하다.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 하거나 뭐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네. 제가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염려는 이런 거예요. 이 5월 10일자로 이제 권력이 윤석열한테 넘어갔는데 1년 6개월의 기한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또 뭐 단서 전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권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칙의 법조항으로 정치적 합의는 언제든지 실조항이 될 수 있지만 법조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께서도 그냥 넣자고 주장했는데 그건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도 아쉽고 불만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는데 그거를 관철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법사위 이제 조문 축조할 때 네. 아니 어차피 1년 6개월을 하기로 합의했으니 네. 그걸 법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넣자. 약속도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압박해 들어갈 필요성은 있죠. 그럼 이후에 법사위에서 지금 안건 조정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뭐 심의부터 따로 이렇게 되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건 네. 조정위가 사실상 필요 없죠. 필요가 없다. 법안소에서 그냥 하고 네. 법사위 넘겨오고 그냥 다음 주 본회의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1차는 끝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실망하신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이제 민주당의 결기를 제대로 보여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박병석 중재안을 못 넘은 꼴이 됐으니까 그런 또 저희 국민들의 실망을 그럼 제가 오늘 해야 하죠. 입법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다음 주에 통과됩니다. 다음 주에 통과.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내주에 월요일 날 법안 소위 열고 그 다음 날 뭐 법사위 열고 뭐 수요일 이후에는 통과시킬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5월 3일 날 국무회의 때 통과되는 건 가능한데 이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네. 국회의장이 이 중재안을 민주당이 안 받았다. 그러면 나는 국회 본회의를 안 열겠다. 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리고 민주당 안을 완벽하게 통과시키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쪼개기 네.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맞고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건 본인이 절대로 안 하겠다. 의장이. 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예. 아이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양자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양양자 그 양반은 왜 그랬어요? 제가 양양자가 아니잖아요. 또 그것도 같은 당도 저도 아니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또 같은 당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죠. 예.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사보임 됐다고 축하한다고 전화도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네. 저희 방으로도 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저는 이제 뭐지 그래서 되게 믿고 좋아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또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통화를 그러면 또 그렇게 기여하면은 또 나중에 당으로 돌아오기도 좋은 당연하죠,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무적 판단인 거죠. 정무적 판단. 네, 네. 본인의 개인으로서는. 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중요하겠다 판단을 한 것이다.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이제 큰 전선과 전선이 부딪혀 싸울 때는 네. 국민들이 대중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넌 어디서 뭐 했는지 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6월 10일 날 너 어디 있었어? 그렇죠. 이런 거죠. 저는 제1백화점 앞에 있었습니다. 명동. 나. 네, 거기서 잡혔어요. 어. 그리고 이한열 열사 장례식 날 정청래 너 어디 있었어? 나는 신촌 노타리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뒤에를 걸어가고 있었다. 따라. 그리고 서울청 때 분수대 있었거든요. 네. 분수대 옆에 앉아 있었다. 이런 거잖아. 예. 역사적인 이런 큰 사건일 때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양양전의 그 태도도 너무 황당했지만 분명히 사보임 때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공감도 했고 그걸 그랬겠죠. 어기는 태도도 웃기지만 그래서 잠시 잠적됐다가 조선일보랑 갑자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 진짜.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누가 수사받을까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죠. 극히 일부. 네. 그리고 양자 의원이 본인이 입말려면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지킬 거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 감찰을 냅두면 함부로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를 누군가 들어줄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이유 중에. 근데 조선일보에 결국 했다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20명 정도가 고수사를 받아서 큰 일이 생겼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 검수한박 필요하다. 그걸 지 입으로 지가 조선일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탈에 도배가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정말 수십 년간 기소권 수사권의 분리를 통해서 비대한 권력을 쪼개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강하고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보호가 더 한층 두터워지는 이 중대한 개혁 과제를 한낱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런 권력형 미래가 있는 인사도 없었다고 저희는 보지만 감시했던 입장에서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한두 명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퇴임 이후에. 근데 그 수사를 막기 위한 무리수로 양양자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조선일보에. 그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좀 의총에서 있었던 얘기는 제가 가급적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을 지키자, 네. 문재인을 지키자 그렇잖아요. 근데 소위 말한 제가 표현하기는 싫지만 쉽게 말해서 친문, 친이 이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오늘도 반대했어요. 오늘도 근데 그건 팩트가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데 예. 그걸 당당히 조선일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양양자 의원을 좀 아는 사람들도 이제 뭐 심한 상당한 심한 비판과 뭐 욕까지 막 하더라고요.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네. 날 처리하겠다 본회의. 이건 이제 되는 거죠. 네. 되는 거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받겠다. 또 인수위도 받겠다. 그래서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들이 그렇게 이게 아주 민감한 자들이 그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박병석 중재안을 냉큼 받는 걸 보면 민주당보다도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죠. 이게 발표 먼저 뭔가 났으니까. 좀 이게 뭐 암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예. 근데 뭐 암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는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걸 저는 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내용은. 이 국민의힘은. 정도도 안 받을 이 것이다. 정도는 저는 받지. 저 중재안 보자마자 네. 의총 때 바로 나눠줬거든요. 우리 그 의총에 들어가서 중재안을 네.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구 하나 가지고 문제점을 딱 이제 가서 발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경우 국민의힘이 안 받고 네. 우리도 안 받고 우리가 네. 받고 저희가 안 안 받고 둘 다 받고 네. 적어도 이 정도라도 네. 받고 해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받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조차도 어렵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가 국민의힘에서 제일 받기 어렵다고 보셨어요? 제일 첫 번째. 아니 저는 이 자체를 저는 부정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지금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 검찰 강화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약간 좀 그 미스터리예요. 이걸 왜 받았지?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으로 실질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보안 수사만 있으면 다 가도 어차피 다 보안 수사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6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가 이의 제기하면 다 검찰로 올라오니까 중요 사건은 다 이의 제기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경찰이 이제 무혐의를 내리면은 그 불송치로 끝내면은 그럼 내가 동의가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다가 이의 이렇게 제기를 해서. 이의 제기. 그건 물론 다 경찰에다 검찰이 해서 경찰은 그걸 검찰에다 보내야 그래서 되는 그걸 건데. 가져가는 게 26%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안을 만들어내도 꼼수는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좋습니다. 뭐 그 검찰 수사권 정상화 문제도 그렇고 이제 곧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되는 민주당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검찰이 지금 이런 검찰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앞장섰던 의원들 뭐 괴롭힌다든지 뭐 앞으로 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참 이 야당이 또 된다는 게 저도 제 경험상 이상하게 여당하다가 야당하고 네. 야당하다가 여당하고 또 여당하다가 이번 또 야당 됐어요. 저는 네. 초선만 3번 아닙니까? 저 삼선 의원이 아니거든요. 예. 초선만 3번. 그렇지. 연달아 해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교체가 됐어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스위치 모드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국회는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네. 기본적으로 야당성이 있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개인으로만 보면 야당 활동하는 게 훨씬 더 그 맹활약을 할 수는 있어요. 눈에는 많이 띄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언론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야당성이 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할 때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고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 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우리가 될 계속 것이고. 정권 교체를 반대하더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주장해야 돼.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야자가 들야자잖아요. 네. 들야. 그러니까 야성 들판에서 민중과 함께했을 때 민주를 부리치고 민생을 챙겼던 그 정신을 지난 5년간 많이 잃어서 이번에 정권을 뺏겠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오히려 야당이 됐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이 결론을 대선 결과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야성을 정말 민중들과 국민들과 함께 잘해가지고 뭐 길면 5년, 뭐 중간에 예를 들면 윤석열 집단이 너무 나쁜 짓 많이 하면 뭐 저는 우리 국민들 뭐 2, 3년 안에도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진짜 민주당이 철저하게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지방선거 얘기 좀 하나만 아,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지방선거. 그래요?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네. 저는 지금 정치 국회의원을 세 번 하면서 항상 제가 이 다람쥐 쳇바퀴들도 하는 게 뭐냐면 그놈의 중도 외연 확장. 그렇지. 아. 예. 근데 역풍 우려. 역풍 우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조중동 신문만 보고 근데 중도는 없습니다. 길에 보면 노란 중앙선 있잖아요. 네. 거기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야당을 찍고 어떤 때는 여당을 찍거든요. 그래서 중도라기보다는 그 스윙보트 이걸 하는 건데 야당이 야당다울 때 니네 잘하네 다음에 정권 맡아봐. 아. 여당이 여당스럽게 잘할 때 다음에 한 번 더 해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깝게 우리가 빼앗겼는데 진짜 야당을 하면서는 진짜 야당 역할 잘하네. 그게 이제 수권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중도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 보고 가자는 거죠. 그렇지. 예, 맞아요. 그겁니다. 왜 안 찍어줄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있냐고. 찍어줄 사람한테 가서 한 표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이른바 부동층들이 되게 열심히 하네 하고 그렇죠, 오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지, 그렇지. 예. 의원님, 그 지방선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스텝이 꼬여서 네. 근데 이제 저도 계속 이 경선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누구를 추대하거나 누구를 배제하거나 이거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다. 그렇죠. 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그렇지. 생명인데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봉합은 됐어요. 100% 국민 경선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경기지사 경선 들어가죠 또. 오늘 일단 그 저쪽은 김은혜가 김은혜 나오기로 의원으로 했어요. 결정됐잖아요. 유승민을 아웃시키네. 네. 나 이거 보면서 여하튼 그 윤석열은 이준석도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했다는 거 아니야? 네. 당대표를. 처음이라면서요. 현 당대표가 이거는 윤리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하나씩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냥이 끝난 거죠. 예,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그런 정치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토사구팽이? 예, 토사구팽인데 일단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이 잠깐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밖에 시민사회 대응 핵심은 한덕수, 한동훈 두 한씨를 반드시 날려야 된다. 정호용도 있고. 예. 정호영은 많아요, 뭐 대상이. 기본적으로 그분은 감옥 갈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하여튼 왔는데. 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사구팽인 것 같은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토사광란이 날 수도 있다. 토사국회나 토사관난. 그래요. 국민의힘도 잘해야 된다. 네.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청래 의원님 바쁘신데 제가 하여튼 꼭 나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지금 그 어디 행사 6시에 가서 아유. 뭘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또 해설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간 그 시민들의 좌절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예. 한동훈 지명차에 예. 이 부분 저기 확실하게 좀 김건희를 챙겨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예. 훈동한 네. 회철 명진에 거꾸로 읽으면 예.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죄송하고요. 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시고 예. 정청래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안진걸 예. 우리 소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네. 이어갈 텐데. 오늘 딱 그 중재안 이제 그런 날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저- 수사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우리 김건희 수사 어떻게 됐어요? 고발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뭐 아까 이제 사실 정치에서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정치 중도는 춘천에만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 부동층은 있잖아요. 그다음에 판단을 유보하는 층은 있죠. 부동층이나 유보층. 네. 이분들에게 물어봐도 음. 김건희, 최은순, 나경원, 박덕흠, 조선일보 방실과 수사도 못했던 자들이 정치를 그렇지. 예. 놈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놈들이에요. 네, 놈은 뭐 욕도 예, 아닙니다. 예. 놈자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수사권을 유지했다고 이 지금 일종의 광란적인 지금 불법 집단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김건희 수사했냐 소환했냐 물어보면 꼼짝을 못합니다. 이 자들. 거기에 대한 반성하는 글 하나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그래놓고 검찰의 기득권.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대한 권력을 누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처럼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퇴임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현경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전관 비리로 엄청난 전관 돈을 비리.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과 권력을 동시에 다 장악하겠다는 자들인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기소권, 수사권, 그다음에 재판 참여권, 거기에다 대권까지 지금 그렇지.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저는 제일 끔찍한데 한동훈 지명체 갖고 온 이유입니다. 내각도 장악했어요. 정치검찰이. 그렇지. 벌써 권영세, 온희룡, 한동훈
3명이고요. 뭐 국정원장이라도 이런 아직 임명 안 된 자리도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에도 거기도 윤석열의 최측근 정치검찰을 심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내각도 정치검찰화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당도 이미 정치검찰화 됐어요. 원내대표 권성동 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정치검찰이 지금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정말 오늘 결정 너무 아쉽지만 중대한 또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희들은 아니 한동훈 김건희에 수사하는데 한동훈에 수사하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부인을 하며 어떻게 법무장관 하냐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윤석열 집단은 정상으로 출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을 경고한다. 그래요. 아주 정말 너덜너덜해졌는데 제가 수십 군데 데리고 갖고 가면서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두 사람을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닌 거죠. 안 하는 거죠. 수사를 무조건 할 수 있는데 김학의 얼굴도 몰라보고 김건희도 소환 안 하고 한동훈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고 이게 누가 검찰 되니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참에. 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집단의 불법 직권남용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불법 불통 권력남 윤석열 경고. 이번 토요일 날 네. 대학로에서 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에 해제됐잖아요. 네. 그동안은 300명 이하만 모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 토요일 날은 최수천 명이 시민들이 대학로 모일 것 같아요. 아. 취임도 하기 전에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이상한 사람을 나쁜 놈을 앞세운다. 하면 우리가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모이자. 강력한 경고를 옐로우 카드. 근데 이게 옐로우 카드만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레드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예. 아이고 이거 뭐 참 힘든 시대가 눈앞에 보이고요. 우리 저 한진걸 소장님도 지금 뭐 소환 통보 받았습니까? 아 이제 저도 곧 지금까지는 대선 후에 김건희 윤석열 고발한 거 예. 고발인 조사 예. 받았습니다. 예. 뭐 다음 주도 경찰 또 알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중요한 정보를 들으면 경찰이 예. 김건희의 교육 사기는 상당히 확인한 것 같아요. 교육 사기라는 예. 건 이제 뭐 예. 논문 표절 교육 이런 사기, 거. 경력 사기, 예. 네. 국민들을 포함해서 5개의 대학을 다 조사를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 부인,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당선인. 영부인, 네. 당선인 부인이니까 함부로 기소하거나 소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팩트가 다 예, 확인돼야 팩트를 되는. 상당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과 진보 유튜브들과 우리 시민사회의 성과고요. 그다음에 최은술의 부동산 투기도 네. 상당히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경찰도요. 근데 이번에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보는데 네. 이걸로 계속 눈치 보면 국민들이 니들한테도 안 줄 거야. 그냥 차라리 중대범죄수사청에 더 힘을 실어주거나 공수처에 네.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거니까 경찰도 진짜 명예를 걸고 그 두 사람은 소환하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이 뭐 수사권을 왜 뺏어가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뭐 하여튼 뭐 인권 보호도 되고 사법 정의도 된다. 아 그래놓고 그 무슨 뭐 하다못해 우리가 저 마트 가도 말이죠 맛배기를 주잖아요. 네. 검찰이 수사했을 때 정말 공정하게 누구도 뭐 배제함 없이 다 수사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배기라도 말로만 그렇게 떠들면은 국민들이 믿습니까 네. 검찰을? 맞습니다. 개혁안 하나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검찰 개혁안.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뭐 많이 느끼든 적게 느끼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요런 부분은 요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예. 정도는 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이번엔 없어요. 정말 없네요.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 방금 대검 입장이 나왔어요. 우리 김영민 앵커님이나 예. 이현경 아나운서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국회의장이 상당히 이제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굉장히 중도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민주당이지만은 우리 얼마 전에 김영민 앵커님도 PD님도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거의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이랑 정치적이나 정책이 비슷한 박경석?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이 중재안을 낸 거예요. 여야가 합의까지 했어요. 네. 근데 대검 입장이 반대도 아니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나왔어요. 뭐 단호히 반대. 본인 방금 이현경이는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사실 말이라도 그동안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잘못도 누적돼 네. 일체 언급도 했어요. 첫 마디가 단호히 반대한다요. 어쩔 건데? 이자들은- 니들이 반대하면 뭐. 그러니까 그 다음 지들이 반대하면 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국민의 꼭대기에 세상의 꼭대기에 사회 꼭대기 인간의 꼭대기에서 지들이 최고고 지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통은 단호히 반대하다가도 여야가 합의가 되고 뭐 국회의장 중재하고 그러면
정말 아쉽지만 유감이지만 수용하고 이 와중에 지디승에 독소 조항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아나운서도 많이 봤죠.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거와 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아 우리가 하니까 대권도 잡았네. 내각도 장악하네. 그치. 정치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자들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전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난리가 났대요. 술판 버리고 기분 좋아서 우리가 이제 대권까지 잡았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지금 질주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참에 기소권 소권 분리 잘 됐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더 힘을 빼자 이런 여론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표 냈잖아요. 제가 정치검찰 사표 수리 운동본부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다 사표 받아버려야 돼요. 예. 참에 다 받아서 사표 낸다고 하면 네, 뭐 오케이 다 얼른 이번에 기소권 소권 분리가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기득권 유지하고 싶으면 다 사표 내고 그런 사람 사표 내 나가라. 아유. 그 자리에 양심적 법조인들 뽑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빨리 내. 뭘 말만 뭐 내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다 빨리 쓰고 내. 나가는 거예요. 다 쓰고. 아유 불필요해 너희들. 빨리 내. 내라고. 말로만 그러지 경찰 말고. 업무가 많아진다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분들은 늘어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원수 당장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경찰들의 제안인데요. 이미 경찰은 이제 15만 가까운 엄청난 일꾼들이 있고 수사 노하우 쌓여 있고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 기능이 폐지되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관들이나 그다음에 신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로스쿨 출신들도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해서 경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안 하는 김건희 수사, 뭐 최은수 수사 이런 게 가 있는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검찰 믿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평화나무도 그렇고 저희들도 경찰 고발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찰이 거기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도 똑같네. 그러면 검찰 비대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가지만 못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미터가 저는 경찰이 김건희를 기소하는 거라고 봐요. 검찰은 안 했잖아요. 그렇지. 네, 경찰이 최은순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제 검찰의 이제 법무장관들이 수사권지에서 겨우 2건만 기소했는데 그에 진짜 핵심은 미니 신도스급의 부동산 투기거든요. 그렇지. 최은순, 예. 김건희, 그럼. 윤석열이가 거기는 형제자매까지 다 연루되어 있고요. 심지어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라고 추정되는 남자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아니 그 사건들은 경찰이 많이 파악했어요. 근데 아직도 소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했을 때 이제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 설득력 얻게 돼요. 근데 뜻 있는 경찰들은 지금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굉장히 촉구하고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안에서 김건희와 최은순 수사부터 똑바로 해라.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면은 뭐 명분도 생기고 이런 검수완박을 이른바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라는 뭐 그 운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 알고 있다. 최소한 이 정도 설득력 있고 노력이 가해진 해명을 하는 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는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근데 지난번에 검찰개혁 첫 번째 얘기 나왔을 때는 검찰에서 그럼 이런 물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긴 했었지만 이렇게를 하겠다 뭐 이런 뭔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김용민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표를 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표 내면은 뭐 새로 뽑든지 아니면은 그 수사권 조정에 따른 기구 축소로 가든지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K 검사 걱정입니다. K 검사 왜냐하면 걱정이에요. 이번에 법무장관이 기수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차피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표를 냈나? 어차피 저는. 그분들은 한동훈 치아 있기 싫은 분들이에요. 같은 윤석열 패거리 내에서도요. 한동훈이 고속 승진한 거에 대해서 불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내부에서 네, 싫어할 그 거야. 안에서도. 틀림없이. 네, 한동훈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파에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어요. 한동훈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강원파 갈등, 한동훈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윤석열 패거리들 중인데요. 정치검사들 중에 갈등, 거기다 기수 갈등까지 겹치니까 어차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후배들이 지금 온성인데 자리 지키고 있는 모양새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타격될 거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젊은 검사들 뜻 있는 검사들 중에 승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게 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따라 정치를 빨리 하세요. 다 사표 쓰고 나와서 검찰 안에 남아가지고 나경원, 박덕흠, 조선일보, 방상훈, 홍석현 몰래 만나고 비호하고 이런 짓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내내. 그러면서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우리의 권력과 명성을 떨치고 그걸로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법무장관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꿈을 꾸는 자들, 이런 자들 여러분 검찰에 제일 먼저 몰아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런 사람 필요 없잖아요. 검찰에서는 안 되죠. 네. 뭐 검찰 개혁 얘기를 쭉 해왔는데, 네. 자 여러분 저기 공명선거 감시단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좌번호 보여주세요. 하나은행입니다. 179-910041-396004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은요 그 예전에 그 이명박 때도 잡혀가시고 그 왜 잡혀가는 사진이 시대별로 있어요. 예. 아, 시대별로 있어요? 뭐 온몸으로 체포당하시는 예. 사진이 시대별로 있는데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건 네. 제일 잘 벌써 알았어요. 좀 검경이 싸나워졌어요. 현장에서 가보면 경찰들도 벌써 김건희에 대한 과잉 경호하고 뭐 탐지견 걔한테 무슨 경찰견 표식도 주고 그랬던데 다 그런 게 과잉 충성이죠. 예. 조수도 안 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는데 지금 경찰은요 뭐 안진걸 소장님이나 김용민이나 해가지고 송치를 한다. 기소 의견이라고 하죠. 네. 송치를 하면은 이제 다음 승진은 보장받는다는 기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두 분? 경찰이 또 그런 게 만약에 그 연차가 됐는데 연차에 맞게 승진을 못하면은 이거 됩니다. 계급적 면이 있어요. 군대하고 경찰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우리 안진걸이나 김용민이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승진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럴 것 같고 또 그럼 얼마나 또 검찰을 떠나서 그 경찰의 대빵이 윤석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선거 전에 여러분 저기 국민의힘당에서 김용민 PD님하고 저하고 고발했어요. 뭘로 고발했는데요? 무슨 허위사실 유포로. 근데 그건 윤석열 토론할 때 귀에서 삐소리가 나서 네. 뭐 이상하다 소리가. 그때? 그건 삐소리가 난 건 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회자 인이어 소리였는데 방송에는 사회자가 안 나오고 저기 윤석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건 사실 밖에서는 알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토론할 때 얼버무리고 뭔가를 이상하게 지체하고 뭐가 소리가 났어요. 이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지적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사회자 인이어 소리였는데 그래 밝혀져서 저희도 다 확인해줬어요. 사회자 귀에서 난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김용민 PD와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발을 당했는데. 나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다. 그렇지 이상하다. 이상한 게 뭔 사실이야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이가 토론 너무 엉망으로 했잖아요. 네. 엉뚱하게 하고. 그러니까 범국민적으로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그 의혹이 제기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느닷없이 저희를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김건희가 말하는 것처럼 알아서 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검경이. 근데 경찰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분명 알아서 기면서 뭐 김용민 PD님이나 저나 뭐 소환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저희는 뭐 하나도 저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뭐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도 끌어내리고 구속시키고 뭐 전두환, 노태우하고도 뭐 목숨 걸고 싸웠는데 하나도 겁은 안 나는데 다만 우리 국민들 괴롭힐까봐 시민들 벌써 그 현수막 인천에 현수막 걸었던 분들 김건희 수사라고 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김건희 수사라는 현수막 걸었다고. 그다음에 울산에서는 확성기로 윤석열 비판했던 사람 또 소환돼서 수사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회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과잉 수사. 네. 김건희가 정확히 알잖아요. 네. 알아서 긴다. 알아서 내가 긴다.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초장에 막아야 되고 아까 이제 정책논의 있을 때도 제가 한 말이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나 또는 뭐 쇄신을 하겠다는 진보 정당들이 바로 그런 윤석열 집단의 부당한 탄압에 제일 먼저 맞서줘야 돼요. 단호하게 야당이 그걸 반대하잖아요. 그럼 검경이 움찔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네. 요즘 세대. 예. 정말 이런 시절을 또 만나게 되다니 참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이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 분노할 일이고 허탈한 일입니다. 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국가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가에다가 뭐 그렇죠. 기여를 하는데 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줘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호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민 정치를 걱정하고. 맨날 걱정해. 네. 우리 저 안진걸 수장님 그 인수위 활동 쭉 보시면서 네. 민생에 관해서 저들이 어떤 뭐 구체적인 그림과 또 그 청사진이 있는지 예. 그거 좀 분석하셨을 예, 것 뭐 같아요. 저희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뉴스 너무 보기 싫은데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뉴스 못 보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예. 그동안 저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그 좋아하던 축구도 끊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안 하는 축구를 이번에 재개했어요. 아, 그냥 그래요? 뉴스도 안 보고 네. 세상만사 싫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축구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 공은 둥그니까. 예, 풋살. 그래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직까지 이제 휴유증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이런 평가가 가능. 윤석열 내가 후보들 전원 부적격자입니다. 어떻게 전원 부적격자하고 불법 비리 혐의자를 내세울 수 있는지. 야,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뭐 저는 쓰레기 엑스포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전원 낙마 사유가 가득해요. 예. 근데 하도 낙마 사유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좁혔어요. 왜냐하면 다 그만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4명으로 지금 좁혀져 있는 거거든요. 아, 김인철. 네. 이 4명은 반드시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 윤석열 집단이 뭐 지들이 망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국가와 국민이 망할 그럼요. 안 되잖아요. 국민이 예를 들면 크게 보건복지부 걸리면 안 돼요. 장관들은 복지 전문가, 연금 네.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 의사만 사람이 그리고 특정 이익 집단의 대변자가 의사들이 얼마나 지금 검사 못지않게 특권적 이익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가 경북대학장일 때 아들 딸 다 편입시켜 예. 아들 또 한 번 재검시켜가지고 군대를 사실상 빼다시피 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험수당을 합니까? 근데 반려들은 좋아한대요. 이번에 본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본 거는 이 사적 이익 충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관을 하면 굉장히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데 엄청나십니다. 한 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일하시던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회이사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8명 중에서 7명 그 중에서 사회이사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위해서 사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장관이 된다. 뭐 그냥 정치 잘 모르지만 위험한 것 같다라는 신호를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잖아요. 좀 예를 들면 이해관계 자유로운 분들이 네. 국민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윤석열 집단은 그런 상식이 없어요. 아나운서님. 대기업에서 떼돈을 벌고 다시 권력을 잡고 또 대기업을 도와주는 게 걔들 사이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아. 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모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덕수를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기만 전 동아일보 기자님 너무 재밌게 분석해 주셨는데 예. 이 사람 행태를 보세요. 김현장에서 뭐 4년하고 20억 안팎을 벌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김현장 플러스 현금으로만 수십억이 생겼어요. 막 예금 계좌가 새로 생기고 막 희한한 일이 발생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고액 아니니까 고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잖아요. 아 20억. 그렇게 지가 정부에서 엄청난 고위 정보를 다루고 고위 관계가 생겨서 네트워크가 생겨서 그걸 보고 김현장이 영입을 해서 엄청난 큰 돈을 주고 네. 그걸 악용해서 또 로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현장이 어떻게 20억을 그냥 줍니까? 그만큼의 일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이익을 공부했겠습니까? 김현장은 주로 재벌 대기업과 그렇죠. 가진 자들과 투기꾼들과 일본과 미국의 답적 기업만 대변하는 자들인데 친일파 기업도 다 대변하는 기업인데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으면 아 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할줄 알았더니 아 고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지는 총리까지 했으니까 뭐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씨보다 지가 월급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행태가 드러났고요. 그러던 자가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짜고요. 최저 시급 9,000원. 주유수당까지 다 받아봐야 지금 190만 원이거든요. 예. 주유수당 안 주는 데 많잖아요. 네. 그럼 170만 원이요. 그게 많답니다.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도 우리 뭐 어렸을 때 알바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네. 뭐 나중에 직업도 가져보면 우리는 늘 월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이 없잖아요. 그게 왔다가 예. 그냥 가요. 그날 남아 다 빠져나가고. 그날 다 빠져나가. 예. 근데 이제 얘들 먹을 거 유기농 사고 싶은데 심지어 유기농 들었다가 저도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시민단체 생활할 때
유기농 계란을 들었다가 아. 너무 비싸서 그 비유기농 계란 있잖아요. 네, 그 가격 차이 엄청 많이 예, 나거든요. 한 절반 정도 나죠. 네. 그걸로 살짝 바꾸면서 나중에 아빠가 돈 벌면 너한테 반드시 유기농 사줄게. 미안하다. 이랬던 이게 우리 월급장이들이고 맞아요. 그 월급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식비 보조금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이런 국민들의 상인데 그것은 아깝대요. 그건 너무 많대요. 시급 9,000원이 너무 많답니다. 그런 자들이 수십억을 버는 건 하나 문제는 이영경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이제 대부분 대기업 사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연봉이 한 번도 반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수기 역할을 예, 했다는 거수기 거죠. 찬성만 해주는 건 오너의 앞잡이 노릇을 해준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장관이 되면 만약에 정말 원래 우리 사회이사 취지는 감시하러 들어가는 그렇지, 거거든요. 견제의 막 의미인 반대도 거죠. 하고 예. 싸움도 하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오면 그 기업에서 그 사람 할 일 났기 때문에 그 기업에 뭐 아쉬운 것도 없으니까 공정한 정치란. 근데 오너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오너의 안견처럼 다 찬성해주고 그때마다 1년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1년에 막 1억 심지어 2억도 벌고 그래요 사회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네. 아는 분은 사회이사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는다고 예, 예. 하셨는데 그분들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300에서 500 주는 데는 중소기업이나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그래요. 근데 대기업들은 뭐 1억도 주고 큰 공기업도 뭐 1억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혜택을 봤어요. 그럼 당연히 진짜 아나운서 말씀처럼 가자마자 그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만 합니다. 네, 여러분 재벌 대기업이 나쁜 건 아니죠. 재벌 대기업이 한국 경제 중추인 건 맞아요. 근데 맞아.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규제 완화 다 해주고 재벌 대기업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고 경제를 집중해주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벤처, 중소상공인, 노동자, 힘들어서 서민, 청년들이 죽는 거예요. 이득 사고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득도 더 못 누리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비리나 불법으로 날아가야 될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정책적 지향을 보면 더 위험한 집단이다 지금. 전부 천박한 시장 지상주의자의 아주 저열한 재벌 대기업 편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면 좀 빼고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뭐 지금 개인적인 문제는 일부 나왔던데 그래도 이제 양대 노총에서 한국노총에서 활동할 때 좀 신망을 받았던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부적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익 충돌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전문성이랑 역량만 보고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데 다 집 그다음에 뭐 임차, 임대, 차 뭐 예. 그러니까 정책은 차지하고라도 아 저렇게까지 하나씩 알뜰하게 저렇게 돈 버신 분들이 장관 하셔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예. 되죠. 예. 그래서 한동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 한동훈은 정치검찰의 앞잡이 때문에도 반드시 우리가 반대해야 될 사람이지만 이번에 그자의 수법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 삼성 수사하면서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전세권 예. 설정 그것도 웃기지만 방금 아나운서 말한 거 차량 채권을 네. 넘기려고 예. 그 집안이 다 부자 집안이거든요. 글쎄 말이야. 장인어른도 무슨 장인은 검사 출신이에요. 대검 공안부장, 예. 조폐공사 노동자들 피눈물 나게 했던 파업 유도에서 다 진영구. 정치공작에서 처벌시킨 사건. 진영구. 장본인, 진영구. 예. 그 아들은 진동균 검사. 네. 후배 여검사를 성폭력해가지고 여검사를. 예. 얼마 전에 유죄 선고가 났는데 그거 역시 윤석열 정치검찰 집단들이 검찰 내에서 비호했던 자. 그 왜 한동훈의 친척이 한동훈의 처남이고 어. 우리 정치검찰을 본류니까. 어. 그러니까 그 추악한 모습이 한동훈을 통해 다 드러나는데 이번에 보세요. 자 주택임대차법상에 5년 5% 이상 못 네. 올리게 했는데 45% 가까이 올려요. 아무리 세입자가 동의했다지만 세입자가 동의해줬다 하더라도 법률가잖아요.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엄청난 부자인데. 두 번째. 그 자동차 채권 비용. 네. 우리 서민들은 채권 비용이 내는지도 모르고 사실 지금 그 채권 비용 시간 지나면 돌려받는데 황금 안 받는 분 많고 지금 정부에서 황금 네. 안 내고 여러분 아. 혹시 자동차 채권 네. 본인이 그 자주 쓰는 은행 들어가면요. 공채 채권 코너 있어요. 들어가보면 금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받으셔야 돼요. 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보니까 영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때 이제 자동차 살 때 채권을 제가 자동으로 돌려받는 거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어. 옛날에 샀던 사람들은 그걸 체크를 안 해가지고 채권이 남아 있는 분이 있어요. 몇십만 오. 원쯤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아끼려고 경기도로 위장전입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거짓말이 너무 심각한데 딜러한테 아니 저희 자동차 사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거기서 알아서 전입신고를 했다 하잖아.
그건 이상. 전입 신고를 딴 사람 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위임장을 가지고 뭐 서류는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나 PD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 뭐 집 사는 거 이거 굉장히 한국 사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중요한 문제고. 네. 근데 그걸 아무리 이임한다고 해도 이임할 때 전입신고까지 이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주소지를 변경. 특히 남편이 고위공직자인데 아 그리고 아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건데 아내는 변호사 아닌가요? 아내도 로펌에 있었던 걸로. 그 진동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기 법 쪽에 관련된 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그렇게 허술하게 그러니까, 하진 않는 아니,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딜러가 간땡이가 아무리 붙다고 고위 검찰, 고위 공무원 집안에 주민등록을 지 멋대로 해버려요. 불법인데 아 그러니까. 이전을. 네. 근데 발표를 너무나 뻔뻔한 기자들도 깜짝 놀랐대요. 해명을 그렇게 했어요. 딜러가 자동차 딜러가 다 지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지금 뭐 불법 증여도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저지른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특혜와 특권을 대물림하고 편법 쓰는 거 다 지금 한동 다 나왔어. 한동훈 씨 조국을 무슨 악의하신처럼 지금까지 떠들던데 조국 장관은 개인적 치부, 개인적 재산 관련 비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털었지. 다 털었을 거야. 근데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비슷한 거인 뭐 표창장 이런 거 갖다가 워낙 그냥 공개할 게 없으니까 강남 집 한 채 살려고 한다는 사고 싶다라는 그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아니 그런 꿈도 못 꿉니까? 아, 그 꾸는 니들은 사람 건물이 많아요. 몇 개 있잖아. 몇 개 건물 가지고 있는 니들은 그러면서 온갖 특혜와 탈법을 전 니들은 아무 문제 안 되고 아 나도 집 한 채 있으면 좋겠어. 건물 한 채. 사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아 누구나 다. 나 임대인 돼 가지고 임차를 받고 날마다 돈 걱정 없이 데모만 하는 세상. 그렇지. 원 없이 데모하다 죽고 싶다. 돈 걱정 없이. 그렇지. 우리 자식한테 유기농 계란 팡팡 사주고 맨날 꿈꾼 세상이에요. 근데 그 문자를 고의적으로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강남 좌파 조국 부부가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 몰았잖아요. 사적인 문자로. 근데 우리가 사적으로 뭔 말을 못합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도 뭐 네. 문자에 뭐 나도 야 100억 떨어졌으면 좋겠다.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뭐 얘기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 공개하고 그런 짓을 했던 놈들이 수사권을 달라 유지해 달라 그러고 지금 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독수 한동훈은 반드시 날려야 됩니다. 뭐 정우영은 뭐 감옥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요.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장장 몇 시간을 한 거죠? 오 정말 오늘 대단했어요. 7시간이요. 예. 7시간 하셨다고요? 6시간, 6시간. 6시간 맞죠? 아, 7시간이구나. 7시간. 7시간. 아유, 뭐 저야 뭐 고생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이 네. 하셨고. 네. 자, 여러분 지금 772만 6,004원 4원으로 떨어지는군요. 여러분 저희 방송을 마치더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저희 잠깐만 770만 원이잖아요. 네. 제가 나머지 24만 원을 일단 내서 우리 민생경제에서 일단 800만 원 돌파하겠습니다. 네. 왔으면 그 정도 내고 와야죠. 아이고, 여러분 저 이거. 평안나무 회원이에요.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아 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 또 일단 800만 원 소장님 돌파. 너무 예, 저도 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1,000만 원 만들어야죠. 예. 자 오늘 평화나무 국민선거 감시단을 위한 녹음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하는 네. 지역구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당선자가 4,000명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에 예. 나오는 지자체장 주요 지자체장을 제외하고 뭐 기초의원. 지방의원들 다 포함해서 그렇죠. 기초의원, 예. 광역의원, 기체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렇게 아. 굉장히 많기 교육감. 때문에 예, 그렇지 아, 교육감도 그렇죠. 있고 교육감. 어떤 애 교육의원 아직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한 4,000명이 넘습니다. 이 4,000명이 넘는 그 당선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동네별로 골목별로 이 불법 선거 운동이 만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교회마다, 교회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선거 운동 개입, 불법 선거 예. 운동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명 선거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저 올 때 김 디모데 목사님 저도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 최근에 네. 순복음교회 한 저기 장로라는 분이 네.
손범규를포함해서 여러 보수교에서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불법으로 지지하는 일이 있었다. 그 제보할겠다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만나봐야 팩트는 확인되겠지만 네.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했고 우리 평화나무하고 김용민 TV에서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실제 사례도 우리가 공개도 했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광주의 모 교회에서도 설교에서 음. 윤석열 찍으라고 사실상 강요하던 뭐 그런 신도의 제보도 저희한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평화나무 활동, 김용민 TV 활동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지만은 뭐 방송 후에도 계속 봤습니다. 네.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경 앵커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 네. 예. 또 아나운서님 정말 예. 밤에 KBS 네. 라디오 진짜 아. 고생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용민 TV는 그만두시면 안 되겠네. 아, 네, 저 유기농 계란 사야 돼가지고. 아니 유기농 그 계란. 김성환 평론가님도 좋잖아요. 되게 잘하세요. 되게 아,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안진걸 여러분 안진걸 TV도 있습니다. 안디걸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진걸 TV 구독하기 좋아요. 예. 최근에 청년 유튜브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할 곳 없는 청년을 예.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더욱 생기 넘치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뭐 네.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더라도 예.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